끝내는 중학용 문법 마스터.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벌써 챕터 3의 마지막 개념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21강 컨셉 21번 부가 의문문입니다. 자, 부가 의문문이라는 거 시험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보통 1, 2학년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얘가 일상 회화처에서도 너무너무나 많이 쓰이는 그런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 잘 정리해 두신다면 시험뿐만 아니라 회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 의문문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정리해야겠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확인하고자 할 때 문장 끝에 붙이는 동사, 대명사, 주어의 형태의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동사, 대명사, 주어 형태의 두 단어짜리의 의문문이 보이는 경우 얘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문문은 의문문인데 부가래요. 뭔가 첨가, 더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요게 보일 겁니다. 쉼표가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어의 두 단어짜리 아주 짧은 의문문이 앞문장에 부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부가 의문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과 관련돼서는요. 이 부가 의문문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부가 의문문 만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문장의 종류를 보시는 건데요. 앞문장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평서문, 명령문, 제안문 요 세 가지 종류입니다. 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문장의 종류를 살펴보셔야겠죠. 먼저 평서문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명령문, 제안문의 순서로 만드는 방법 확인하도록 합니다. 먼저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의 부가 의문문 만들기라고 나와 있죠. 자, 앞문장의 형태가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평서문 형태입니다. 그 뒤에 쉼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동사 플러스 대명사 주어의 부가 의문문이 갖춰져 있는 형태죠. 여러분들이 평서문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평서문일 경우에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여기에 정리된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앞문장의 주어가요. 이 부가 의문문의 주어로 오는데 반드시 대명사의 형태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평서문의 주어가 대명사라면 그대로 고민할 거 없이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평서문의 동사를 부가 의문문의 앞자리, 요 자리에다 위치시키는데요. 이때는 이 앞문장의 동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리된 거 보도록 하죠. 주어는 반드시 대명사의 형태가 돼야 되고요. 동사는 동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시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시제는 동일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라면 비동사 그대로 이동만 해주시면 돼요. 조동사라면 조동사도 그대로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일반 동사라면 항상 얘가 문제죠. do나 does나 did 중 하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does가 이동했다는 것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did로 움직인다는 것은 얘 시제가 과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do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계속 해왔던 거죠. 동사에 따라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 때는 동사부터 확인을 했죠. 비동사라면 그 뒤에 not을 붙이고요. 비동사를 주어 앞자리를 보내서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었습니다.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요. 부정문 만들 때 조동사 다음에 not을 썼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를 주어 앞자리로 보냈죠. 일반 동사가 쓰여 있으면 do, does, did를 하나를 활용해서 부정문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들었네요. 그 방식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부가 의문문이어도 얘는 어쨌든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에 따라 의문문 만드는 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콤마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면 부가 의문문은 부정문의 형태로 바뀌고요. 앞에 문장이 얘가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 의문문 만들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Jane likes math라고 나왔어요. Jane은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쉼표 다음에 두 단어짜리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주어, 문장의 주어는 대명사의 형태로 뒷자리로 가는 거니까 she로 이렇게 옮겨줘야겠네요. 그렇죠? 자, 동사를 보니까 얘가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아닙니다. 그러면 do, does, did 셋 중에 하나를 활용해야겠죠? 얘를 보니까 3인칭 단수 현재형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does를 활용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가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의 형태로 돼야 되죠. 따라서 doesn't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혹시 얘를 does not으로 쓰면 안 되나요? 부가 의문문은 두 단어짜리라고 했습니다. 부정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얘를 축약된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챙겨가시죠. 됐네요. Jane likes math, doesn't she? 이렇게 됐어요. Jane은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회화처에서요. 야, 그치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부분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쓴 다음에 그 의미를 제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Jane은 수학을 좋아해. 그치 않냐? 이렇게요. 부정문이면 그렇지 않니? 긍정문이면 그렇지 이렇게요. 그런데 상관없이 그냥 다 그치 해도 의미는 다 통하긴 합니다. Jane doesn't like math. Jane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평서문입니다. 이게 명령문이나 제안문의 형태는 아니죠. 근데 주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사가 일반 동사 like를 부정하기 위해서 조동사 does가 활용이 되어 있네요. 그런가요? 자, 먼저 주어를 뒷자리로 대명사 형태로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she가 되겠죠. 동사를 봤더니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에요. 그럼 긍정문의 형태로 가되 조동사가 쓰였으니까 조동사 그대로 옮겨가면 되겠죠. 앞에는 doesn't니까 얘를 긍정으로 해서 does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Jane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그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가 의문문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 자, 이제는 부가 의문문의 억양과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자, 부가 의문문은요. 끝을 올려서 읽을 수도 있고 내려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 읽거나 내려 읽는 이런 높낮이 부분을 억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억양에 따라서 부가 의문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억양은 나오지 않는데 이 억양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면 일상 회화처에서는 주의를 해서 좀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자,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갈게요. 부가 의문문도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의 원래 기능이 뭐지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의문문의 기본 억양은 끝을 올려서 읽는 거죠. 물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내려 읽긴 하지만 기본 의문문의 억양은 끝을 올려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hungry 하고 aren't you? 라고 이렇게 올려서 읽게 되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죠?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요. 올려 읽으면 원래 의문문의 기능인 궁금해서 묻는 거다. 그런데 이거와는 반대로요. 똑같은 문장의 끝을 내려서 읽을 때가 있어요. You're hungry, aren't you? 이렇게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냐면요. 상대방이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상 얘 분명히 배고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상대방이 실제로 배고픈지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먹을 것을 제공하려는 의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You're hungry, aren't you? 너 배고프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거를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얘는 그냥 배고픈지 안 고픈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상황. 이런 억양의 차이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이제는 명령문과 제안문의 경우에 부가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문 나와 있는데요. 명령문을 우리 배웠습니다.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긍정 명령문이 있고요.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문이 나와 있고 쉼표 다음에 부가 의문문이 나올 때는요. 고민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평서문일 때는 몇 가지 따져야 했지만 명령문일 때는 그냥 will you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학교 시험에서는 will you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고요. 일상 대화에서도 충분합니다. 자, 그럴 때 뭐뭐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하고 will you라는 그렇게 부가 의문을 만들어 쓰게 되면 얘는 의미가 알겠니? 이런 의미를 전달해요. 야, 뭐뭐 해. 알았어?
뭐뭐 하라고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고 그 명령이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알았어?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을까요? Go to bed early, will you? Go to라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라. 알았니?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문은 고민할 거 없이 will you만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안문으로 가보죠. 제안문이라는 건 상대방의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형태의 문장입니다. 대표적으로 let's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제안문의 형태를 보시면 명령문 때와 마찬가지로 고민할 거 없이 shall we 하나만 딱 떠오르시면 돼요. 그럼 얘의 부가 의문문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안을 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자 그리고 어때? 라고 그 제안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뭐 하자 어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거라 하지 말거라 알겠니? 뭐뭐 하자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Let's go camping, shall we? Let's go라고 제안문입니다. 캠핑 가자 어때?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 의문문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10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잠시 멈추고 풀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1번. Your brother can swim. 그리고 부가 의문문의 형태가 맞네요. 쉼표 있고 두 단어짜리 의문문이니까요. 앞에 문장의 종류를 먼저 보셔야겠죠. Your brother 주어 있고요. Can swim 조동사 덩어리 이렇게 하나로 묶어봅니다. 평서문의 구조네요. 명령문 제안문의 구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어를 뒷자리로 대명사 형태로 간다고 했죠. Your brother는 남자니까 he로 가겠고요. 자,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조동사 그대로 가되 반드시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따져가지고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Can swim은 긍정이죠. 그러면 can't swim으로 부정의 형태로 갈 텐데 얘가 이렇게 일단 써놓고 보면 can, he가 되잖아요. 선생님 혹시 얘를 can not으로 띄웠으면 안 되나요? 부가 의문문은 두 단어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 형태가 될 때는요. 반드시 축약된 형태로 보내셔야 돼요. 됐을까요? 너의 형은 수영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You didn't go to the party last night. 너는 어젯밤에 파티에 가지 않았어 라고 하고 부가 의문 만드는 겁니다.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평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명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동사를 보니까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did not을 썼네요. 그러면 이때의 did는 조동사가 되겠고요. 그럼 조동사는 그대로 옮긴다고 했네요. 단 부정문의 형태니까 긍정문의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너 어젯밤에 파티에 안 갔지? 그치? 3번. Bill and Tom like pizza. 빌과 탐은 복수주어네요. 그리고 동사를 보니까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빌과 탐 복수니까 얘를 대명사로 받으면 they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일반 동사네요. 그럼 do, does, did를 활용해야 될 텐데 과거형 아니죠? did 탈락. 3인칭 단수 현재형 아니죠? does 탈락. 남은 건 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이니까 don't의 형태로 돼야 되죠. 얘는 do, not, the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두 단어여야 돼요. 반드시 부정형은 축약된 형태로. James could ride a bike when he was 7. 제임스는 탈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그가 7살 때. 이런 문장인데 부가 의문문 어쨌든 만들라는 겁니다. 제임스는 보통 남자 이름이니까 he로 이렇게 대명사 받아주고요. 조동사 있는데 긍정형이죠. 그러면 부정형으로 축약된 형태. 따라서 couldn't가 되겠네요. James could ride a bike when he was 7, couldn't he? 이렇게요. 자,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라는 건데요. today를 받을 때는요. 얘를 is로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동사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럼 비동사는 그대로 옮겨가되 얘가 긍정이니까 부정문으로 isn't로 만들면 되겠네요. Today is Thursday, isn't it?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면 Today is Thursday, isn't it? 오늘 목요일이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Today is Thursday, isn't it?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오늘 목요일이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목요일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확인해줘 갖고 내가 안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6번. Let's not go out today. let'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문의 형태가 되겠죠. 고민할 거 없네요. Shall we?
자, 오늘 외출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어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Don't use your cell phone.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부정명령문이죠. 역시 고민할 거 없이 will you. 야, 휴대전화 좀 사용하지 마. 알았어? 알겠어? 이런 느낌. Kate always helps you. Kate는 항상 도와줍니다. 당신을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챙겨가지요. always는 빈도나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부사라고 했네요. 그렇죠? 비조 뒤 일동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에요. 이 helps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자리에 잘 위치되어 있습니다. Kate는 일반적으로 여자 이름이니까 she 대명사로 받아주고요.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있네요. does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문이니까 부정문의 형태로 doesn't she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be careful with the knife. 자, 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죠. 비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면 will you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야, 칼 조심해. 알겠어?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You won the race. 너는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 혹은 이겼어. 이런 의미인데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평서문이 되겠고요. you가 대명사니까 그냥 대명사로 옮겨주되 얘는 지금 일반 동사 win의 과거형입니다. 그러면 does를 활용하되 긍정이니까 부정문의 형태로 따라서 didn't you 이렇게 가면 되겠죠. You won the race, didn't you? 너 경기에서 우승했지, 그치? 그렇지 않니? 뭐 이런 정도의 의미. 되겠을까요? 자, 부가 의문문, 문장 끝에 붙이는 두 단어짜리 의문문이라고 했고요. 앞에 문장의 종류, 평서문, 명령문, 제한문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부분들 복습 간단하게 해주시면 부가 의문문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도록 하죠. 챕터 3 문장의 종류 리뷰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동안에 배운 개념들 잘 정리도 되겠고요. 학교 시험도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문제 풀고 오셔야겠네요. 많지 않으니까요. 짧은 시간 내에 풀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